안녕하세요. 생활건강연구소 포비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의 건강과 수명이 지금 이 순간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잠깐,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나요? 점심은요? 혹시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드시고 계신가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음식 중 상당수가 사실은 서서히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 의학계에서 경고하는 최악의 음식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이것들을 거의 매일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냉장고와 식단에서 즉시 제거해야 할 8가지 음식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더불어 이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건강한 대체 식품은 무엇인지까지 철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니 꼭 메모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음식 8가지를 공개합니다. 특히 5번째 음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식품으로 오해하고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잘못된 건강상식을 바로잡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최악의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식품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란 담배와 성면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의미로 그 위험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는 뜻입니다. 가공육에는 발색제로 사용되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전환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50g씩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50g이 얼마냐고요? 햄 슬라이스 2장 정도면 이 양에 해당됩니다. 아침 식사로 자주 드시는 양이죠. 또한 가공육은 고온에서 조리될 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또 다른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위암, 췌장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은 고염분, 고지방 식품이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42%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건강한 대안으로는 생 닭가슴살, 생선, 콩류와 같은 비가공 단백질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면서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래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식 단백질이죠. 두 번째 최악의 음식은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수소화하여 만든 인공지방으로 마가린, 쇼트닝, 튀김, 음식, 과자, 빵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특히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 과자나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지방은 불포화 지방의 분자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구조 변화가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을 2% 더 섭취할 때마다 심장병 발병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2%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나요? 식품 표시 기준으로 일일 섭취량의 2%만 증가해도 이렇게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감소시켜 동맥 플라크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들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트랜스지방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당뇨병, 알츠하이머, 암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34% 높다고 합니다. 건강한 대안으로는 올리브 오일, 참기름, 들기름과 같은 건강한 지방 공급원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식품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들기름은 우리 한국인의 건강을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 기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방에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냉장고와 식품 보관함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포장지의 경화유, 쇼트닝, 부분 경화유라고 표시된 제품이 있다면 트랜스지방이 함유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최악의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백미, 과자류, 파스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백미가 건강에 좋지 않다니 의아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은 사실 영양소의 상당 부분이 제거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제조 과정에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대부분의 영양소가 제거됩니다. 그 결과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혈당이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로감과 더 많은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오후만 되면 나타나는 그 피로감과 단 음식에 대한 갈망.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고인슐린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지속하면 비만,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최대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혈당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관절염, 천식, 피부질환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관절이 아프거나 피부가 나빠졌다면 혹시 흰빵이나 과자를 많이 드시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더 놀라운 점은 최근 연구들이 정제된 탄수화물과 우울증, 불안, 기분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 위험이 50% 더 높다고 합니다. 식품이 우리의 기분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건강한 대안으로는 통곡물 현미, 귀리, 퀴노아, 고구마, 콩류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식품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던 잡곡밥의 건강상 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피하는 방법과 건강한 대체 식품을 어떻게 쉽게 식단에 도입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번째 최악의 음식은 초가공 식품입니다. 인스턴트 라면, 냉동 피자, 포장된 과자, 소다류, 패스트푸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과 편의를 위해 자주 찾게 되는 음식들이죠. 초가공 식품이란 원재료를 극도로 가공하고 다량의 설탕, 소금, 지방, 첨가제를 넣은 식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맛과 향을 극대화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영양가는 거의 없습니다. 식품이라기보다는 화학물질 덩어리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프랑스 파리 대학의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 식품 섭취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4%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초가공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대사증후군 위험이 79% 더 높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초가공 식품의 또 다른 위험성은 푸드 에딕션, 즉 식품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마약과 유사한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예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 식품은 담배나 알코올처럼 중독성이 있어 절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과자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초가공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와 같은 내분비 교란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생식 문제, 갑상선 질환, 특정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성장기 아이들과 호르몬 변화가 많은 중년 이후 여성들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건강한 대안으로는 가능한 한 신선한 원재료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해주시던 그 손맛 가득한 음식이 실은 최고의 건강식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주말에 미리 조리해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해두면 일주일 내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으니 효율적이죠.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으로 오해하고 있는 과일 주스와 가공된 스무디입니다.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주스를 마시시거나 다이어트 대용식으로 스무디를 선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일 주스와 스무디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설탕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250ml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약 25g의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는 탄산음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상이 안 되신다면 설탕 스푼으로 약 56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주스에 이렇게 많은 설탕이 들어있다니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과일 주스는 과일의 식이섬유를 제거한 상태로 과일 속 설탕과 당만 농축시킨 형태입니다.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는 당뇨병, 비만, 지방간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이 높은 분들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스를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스턴 아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과일 주스를 한 잔 이상 마시는 어린이는 비만 위험이 50%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인의 경우 매일 과일 주스를 마시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주스를 사주시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판되는 스무디의 경우 추가 설탕과 첨가물이 들어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일부 브랜드의 건강 스무디 한 병에는
소다 2캔에 해당하는 설탕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음료라고 광고하는 제품도 설탕 함량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한 대안으로는 통과일을 그대로 섭취하거나 집에서 직접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로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대신 계피나 바닐라와 같은 천연 향신료를 사용하여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과일은 껍질째 먹어야 한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지금 냉장고를 열고 주스나 스무디의 설탕 함량을 확인해 보세요. 구매 전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앞에 있는 원재료가 과일이 아니라 정제수나 액상과당이라면 그건 과일, 주스가 아니라 설탕물에 가깝습니다. 6번째 최악의 음식은 인공감미료가 함유된 식품입니다. 다이어트 소다, 무설탕 과자, 요거트, 껌 등에 널리 사용되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과 같은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최대 수백 배 더 달면서도 칼로리가 없거나 매우 적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인공감미료가 오히려 체중 증가와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위스콘신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방해하여 당 분래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설탕보다 살이 더 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설탕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2023년 WHO에서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아스파탐 장기 섭취와 뇌종양, 림프종, 백혈병 사이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로콜라, 다이어트 음료를 매일 마시는 분들은 꼭 이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인공감미료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혼란시켜 더 많은 단 음식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퍼듀 대학의 연구진은 인공감미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실제 설탕에 대한 욕구가 더 커져 결과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를 할수록 더 단 것이 당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대안으로는 소량의 꿀, 메이플 시럽, 대추 야자와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스테비아와 같은 식물 기반 감미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이것이 내 몸에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라고 자문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7번째 최악의 음식은 고염분 가공식품입니다. 인스턴트 라면, 통조림 수프, 피클, 짠 간식, 소시지, 훈제 식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약 1티스푼 이하로 권장하지만 평균적인 현대인은 이에 2~3배를 섭취합니다. 대부분의 소금은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됩니다. 예를 들어 인스턴트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량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바쁠 때 라면 한 봉지로 끼니를 해결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고염분 식단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으로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량이 1g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7%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약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또한 고염분 식단은 위암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높은 소금 섭취량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 때문입니다. 세계암 연구기금에 따르면 고염분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위암 위험이 최대 68%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는 고염분 식단이 자가 면역 질환, 골다공증,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염분은 체내 칼슘 배출을 촉진하여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여성분들은 소금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대안으로는 허브, 향신료, 레몬즙, 식초 등을 활용하여 소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식재료로 조리하고 구매 시 영양성분표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염 간장처럼 나트륨을 줄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매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소금을 섭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음식의 간을 점점 싱겁게 줄여가면 2에서 3주 후에는 짠 음식이 오히려 맛없게 느껴지게 됩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최악의 음식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에 함유된 식품입니다. 소다, 과자, 시리얼, 빵, 요거트, 소스 등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식품에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공식품 라벨에서 액상과당, 과당 포도당의 콘시럽 등의 표시를 보신 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옥수수 전분을 효소 처리하여 만든 인공 감미료로 일반 설탕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식품 산업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싼 대가는
우리 건강에 심각한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식품의 가격은 낮아지지만 의료비는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섭취한 실험 동물은 같은 칼로리의 설탕을 섭취한 동물보다 체중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이 다르고 체내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더 살이 찐다는 것이죠.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간에서 직접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주 동안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함유된 음료를 마신 사람들에게서 간 지방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간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 성분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렙틴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으로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과식하게 됩니다. 이는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고과당 옥수수 시럽 섭취량을 확인해 보세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에는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축적되는 중금속은 신경계 손상, 면역 기능 저하, 호르몬 불균형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안으로는 천연 감미료인 꿀, 메이플 시럽, 코코넛 설탕 등을 소량 사용하거나 가능한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접 요리할 때는 정제되지 않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지금까지 전 세계 의사들이 경고하는 최악의 음식 8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이 우리 식단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깨달으셨나요? 아마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는 이 중 몇 가지를 건강에 무해하거나 심지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오해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다음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입니다. 식품 라벨 읽기를 습관화하세요. 원재료 목록에서 위험한 성분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성분표의 맨 앞에 있는 재료가 가장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설탕, 소금, 지방이 앞쪽에 나열되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0과 20 원칙을 적용하세요. 식사의 80%는 건강한 식품으로 20%는 취향에 맞게 융통성을 두어 지속 가능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대부분의 식사를 건강하게 하고 가끔 즐기는 방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미리 식사를 준비하여 평일에 건강하지 않은 선택을 할 가능성을 줄이세요. 주말에 2~3시간만 투자하면 한 주 동안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찬 3~4가지를 미리 만들어두면 바쁜 평일에도 건강한 식사가 가능합니다. 부엌에 건강한 식재료만 구비하세요. 집에 없는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장 보기 전에 미리 목록을 작성하고 배고픈 상태에서 쇼핑하지 마세요. 배고플 때 쇼핑하면 충동 구매가 늘어나 건강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식품 산업의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세요. 천연, 유기농, 건강식 등의 라벨만으로 건강한 식품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들은 종종 마케팅 전략일 뿐 실제로는 설탕, 소금, 지방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은 건강한 식단으로만 집중해서 먹어보세요.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차근차근 늘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정화되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식단 도전의 핵심입니다. 생활건강연구소 포비코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세요. 생활건강연구소 포비코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